자, 섹션 2.2에 소프트웨어 보겠습니다. 지금 챕터 2가 이제 bird's eye view라고 해서 전체적인 VR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드웨어 파트는 지난 시간에 다뤘었고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입니다. 이 Virtual World Generator 또는 뭐 다른 말로는 뭐 Alternate World Generator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Virtual World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컴퓨테이션이 들어가는데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보통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풋으로는 이 Virtual World Generator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시그널은 뭐 Head Tracking Information, 그래서 헤드 트래커가 헤드 트래킹을 해가지고 지금 고개가 뭐 왼쪽으로 30도 돌아갔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이제 주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아니면 뭐 게임 컨트롤러에서 이제 뭐 앞으로 가라 뭐 이런 것들 뭐 앞으로 5걸음 가라 뭐 그런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보드하고 마우스에서도 로부터도 뭐 어떤 시그널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우리가 어떤 virtual world를 제너레이션 해줘야 되잖아요. 그 헤드 트래킹을 예를 들어서 뭐 왼쪽으로 헤드가 30도 돌아갔다라는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은 이 virtual world generator에서는 30도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30도 돌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 뭐 비디오 렌더러 또는 뭐 비주얼 렌더러한테 이 이제 여기서 그 virtual world generator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프로세싱을 적당한 프로세싱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뭐 헤드 트래커에서도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그널이 들어오고, 게임 컨트롤러에서도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세싱해서 비주얼 렌더러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비주얼 렌더러가 어떤 뭐 비디오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비주얼 렌더러가 뭐냐? 렌더링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디오 시그널을 적당한 비디오 시그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지금 돌렸으니까 근데 지금 그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HMD를 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면 사실은 그건 여러분들이 리얼 월드에서 고개를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추얼 월드는 그걸 모르는데 헤드 트래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 여러분들이 버추얼 월드에서 보고 있었던 화면 자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린 그 비디오 시그널, 그러니까 그 환경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주를 보고 있었다라고 치면 우주에 여러분들이 뭐 수성을 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화성을 본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고개를 돌렸으니까 지금 수성을 보여주지 말고 뭐 화성을 보여줘야 된다. 하여튼 그러면 그 화성 화면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이제 그게 바로 비주얼 렌더러가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비디오 시그널이 나오면 그거를 비주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뭐 적당한 디스플레이, 그게 뭐 모니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오디오 디스플레이는 스피커고, 그렇죠? 그러니까 햅틱 디스플레이는 뭐 장갑 끼고 있으면은 그 장갑이 진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동을 하게 만드는 그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렌더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Virtual World Generator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Virtual World Generator를 만들 때 첫 번째 방법은 될수록 그냥 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VR 쪽에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다 모든 거를 다 개발을 하고 최소한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SDK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라이브러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소프트웨어밖에 없어서 뭐 헤드 트래킹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라든가 그런 아주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거, 그래서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밖에 미리 짜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코딩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SDK 환경이고,
아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엔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진을 사용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엔진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유니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티 아니면 뭐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엔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SDK랑 마찬가지로 미리 다른 사람이 짜놓은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불러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SDK는 훨씬 그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이 몇 개 없고 굉장히 로우 레벨, 그러니까 기계랑 가까운 레벨에서만 짜여져 있고요. 이 엔진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니티하고 언리얼 엔진은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엔진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VR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게임 엔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VR 게임을 만들 때는 사실은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되었던 거를 그냥 불러가지고 콜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남들이 다 짜놨으니까 그거를 불러서 이제 뭐 총을 쏠 때는 일단은 총을 쏘면은 그러니까 지금 글러브를 끼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총을 쏘는 어떤 그런 VR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총 쏘면 어쨌든 어떻게 돼요? 그 진동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갑에.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예를 들어서 유니티든 언리얼 엔진이든 뭐 슈팅 게임은 워낙 많이 만들었을 테니까 사실 글러브를 끼고 하는 그런 게임에서는 사실 이미 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루틴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다시 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폭파가 된다거나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뛰어다닐 때는 어떻게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니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그러면 그때 화면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막 뛰어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막 뛰어가면은 그 환경이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줌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이미 다 짜놨겠죠. 그런 그 슈팅 게임에서 사실 뭐 그건 기본이니까. 이제 그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새로 짤 필요는 없죠. 엔진을 사용한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프로치가 두 개다. 그러니까 그 SDK만 제공이 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기어 VR이라고 하면은 삼성 기어 VR SDK가 보통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SDK만 가지고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엔진처럼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미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짜놓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도서관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의 의미죠, 그렇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막 써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불러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은 게임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잔뜩 쌓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걸 불러서 개발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사실은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게임 엔진이니까 이게 게임 엔진은 VR 게임을 만들어낼 때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이게 뭐 우리가 VR 애플리케이션은 게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관광하는 거, 그렇죠? 전 세계 관광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짜는데 거기선 사실 뭐 유니티에서 게임 엔진 미리 개발해 놓은 거에서 사실 우리가 불렀을 루틴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이제 Virtual World Generator에서 그러니까 virtual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의를 할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Real World가 있고요. Real World가 있고 그러니까 Virtual World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Head Mounted Display를 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Head Mounted Display를 끼고 있다라고 칠게요. 자, HMD를 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별표를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이 별표가 여러분들 머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이제 Matched Zone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Real World에서도 그 공간에 있는 거고 Virtual World에서도 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여러분들 머리를 움직여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노란색 안에서는 Matched Zone 안에서는 얼마든지 움직여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이 뭐 어쨌든 기분이 좋아서 막 돌아다니려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이거를 리얼 월드에 있는 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여기 초록색 이게 이제 리얼 월드에 있는 월드에 있는 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부딪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그렇죠? 그럴 때 뭐 장갑을 끼고 있다면은 이렇게 햅틱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넣어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리얼 월드에 있는 벽이라든가 어쨌든 obstacle 그 앞을 가로막는 것들 장애물들이 virtual world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al world에 존재하는 것을 virtual world에 똑같이 만들어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eal world에서는 내가 아래를 보면은 내 팔다리가 보이는데 virtual world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결국은 그 virtual한 팔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Virtual World Generator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걔네들이 센싱을 먼저 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비디오 렌더러한테 그 인포메이션을 만들게 그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팔다리를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야 되고 그 영상 시그널을 사실은 여러분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에 있는 그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디스플레이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네. 그래서 뭐 그걸 꼭 제공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어차피 자기 몸을 쳐다볼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matched zone이라는 뜻은 matched zone의 의미는 이게 지금 virtual world에서도 이 사람이 safe하게 지금 동작을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거고 virtual world하고 그 real world하고 겹치는 지역이다. 즉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고개를 좀 돌려도 되고 왜냐하면 부딪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real world에서도 빈 공간이지만 그 virtual world에서도 거기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이 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virtual world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도 real world에 아무런 뭐 장애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매칭 시켜 주려면 우리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virtual world generator가 굉장히 바빠진다. 2.3 섹션에 human physiology 그다음에 and perception 보겠습니다. perception은 뭐 인지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physiology는 생리학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생리학. 예, 그래서 그 어떤 뭐 생물체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VR을 연구할 때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거를 이제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런 거 자체 그러니까 perception 인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착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physiology나 perception 쪽에서 특히나 perception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런 예제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 A번 그림 보면은 어때요? 이 노란 막대기를 보면 위에 막대기가 아래 막대기보다 좀 길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에 게 좀 더 길어 보이죠. 근데 사실상은 이제 길이가 똑같은 거고요. 이 노란 막대기 두 개가. 그다음에 B번 보면은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A 블럭이고요. 여기가 B 블럭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은 A하고 B 블럭을 봤을 때 A 블럭이 훨씬 더 어둡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A 블럭이 훨씬 더 어둡게 느껴지는데 막상 이거를 그 컴퓨터로 받아가지고 RGB 그 숫자를 보면은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그레이 그러니까 회색의 그 톤 그 자체를 보면은 컬러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컬러가 똑같은데 A는 이제 그냥 밝은 데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두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B 그러니까 여기 A 요거 B 그죠? 대문자. 그래서 요 B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B 같은 경우는
쉐이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 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밝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피탈 A하고 캐피탈 B가 있는데 캐피탈 B가 좀 더 밝아 보인다. 뭐 이런 착시 현상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VR에서 이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될수록이면은 우리 감각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VR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자, 이 표는 뭐 나름 중요한 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54에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the human body. human body sense인데 human senses긴 하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 기관을 이제 한번 classification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여기 감각 중에 감각은 총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나는 거는 이제 5가지. 그래서 vision, 그다음에 이건 청각이죠. 그다음에 이건 촉각이고 이거는 balance. 그러니까 balance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전정기관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여기 그 달팽이관인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형 감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게 멀미랑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뭐 이런 디렉션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업이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에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윗방향이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느냐, 이게 사실 밸런스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밸런스를 잡는다라는 게 결국은 나는 평행하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평한 어떤 그 공간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그건 사실은 평평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업이 정확하게 90도 방향으로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업 방향이 사실은 잘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라고 생각하는 방향하고 실제로 그 업이라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 즉 바닥하고 수직한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업하고 똑같아야지 그게 밸런스가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밸런스라는 거는 업이 도대체 어느 쪽이냐, 이 퀘스천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뭐랑 관련되겠어요? 그래비티랑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중력의 방향, 그 디렉션이 사실은 정확하게 업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벡터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건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중력의 방향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그래비티 방향이라고 치면은 사실은 업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죠? 여기가 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밸런스를 느낀다. 우리가 베스티뷸러, 그러니까 전정기관에서 평형 감각, 뭐 이렇게 평형 감각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건 뭐냐면 그래비티 센싱을 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의 방향을 우리 몸이 느낀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테이스트, 그러니까 맛이나 뭐 이런 거, 스멜 같은 거는 당연히 케미컬 컴포지션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자극은 뭐냐 하면은 비전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포톤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광자, 그걸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청각은 당연히 에어 프레셔 웨이브죠. 자극 자체는. 그래서 공기 압력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터치는 사실은 티슈 디스토션인데 이거는 사실 그 촉각은 사실 2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 뭔가를 터치했을 때 이렇게 그 피부가 좀 구겨지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티슈 디스토션, 그러니까 디포메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도 있는데 사실 촉각이라는 게 이렇게 탁 터치를 했을 때 열도 느끼잖아요. 차갑다, 뜨겁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이 구겨지는 느낌,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수축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 수축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이렇게 눌리는 느낌, 그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기도 하지만, thermal receptor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receptor는 사실 2개가 있는 거죠. 촉각은.
그다음에 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비전은 눈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오디오 쪽은 귀가 되겠고, 뭐 터치는 당연히 스킨이 되겠고, 그다음에 밸런스는 vestibular organ, 그러니까 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달팽이관인가요? 네, 그쪽. 그다음에 테이스트하고 스멜은 지금 입하고 콘데 대부분 그 VR 연구를 할 때는 당연히 비전 쪽으로 대부분 연구를 하고요. 비전 쪽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로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촉각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베스티뷸러 올간을 무시하면은 결국은 이게 멀미랑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VR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까지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테이스트하고 스멜은 보통 뭐 글쎄요. 지금 현재 기술 상황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뭐 VR 세상에서 뭐 저기 미각하고 후각에 대해서 만약에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버추얼한 뭐 식당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후각 쪽은 뭐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Virtual World Generator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그 레스토랑 안에 들어간 느낌 같은 거를 뭐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적합한 뭐 냄새를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뉴런의 그 일반적인 뉴런의 구조고요. 그러니까 뉴런의 구조를 나타내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수상돌기를 통해서 수상돌기가 지금 누구냐면 덴드라이츠거든요. 예, 덴드라이츠를 통해서 마치 이제 그 인풋 시그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덴드라이츠를 통해서 인풋 시그널을 받고 그거를 엑선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거는 우리말로 축삭이라고 하네요. 축삭을 통해서 그 뉴럴 임펄스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뉴런에다가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뭐 이게 그 지금 오디오 시그널일 수도 있고 비디오 시그널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어떤 감각인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뉴런이 결국 신호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것에 그 전달하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덴드라이츠, 그러니까 수상돌기는 사실 어떤 인풋 포트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그러면 저게 전부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뭐 비전하고요, 그러니까 오디오하고,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전부냐, 그다음에 평형 감각, 그게 전부냐 하면은 그렇진 않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ropriocep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proprioception.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ability to sense the relative position of parts of our bodies. 자, 그래서 이 감각이 뭐냐면은 proprioception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팔을 막 이렇게 뭐 위아래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팔을 막 여기저기 흔들어도 여러분들의 그 팔이나 손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눈을 감은 상태니까 어떻게 되죠? 눈을 감은 상태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손을 막 움직이면
그게 손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냐?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근육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느껴서 그걸로 어쨌든 포지셔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안다라는 건 포지셔닝을 한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결국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의 위치를 알려면 당연히 시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손이 어디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렇죠? 자기 손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손이 어디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의 감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proprio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의 또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그 간지럽히기, 티클링. 그래서 티클링을 생각을 해보면, 티클, 간지럽히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간지럽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간지럼을 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간지럽힐 때 간지러워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를 간지르면은 눈을 감고 간지르던 상관없이, 그렇죠? 눈을 감던 눈을 뜨던 간에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손의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지럼이라는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남이 간지럽히면은 이 proprioception이라는 게 동작하지 않죠, 그렇죠? 남이 손이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물론 눈으로는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그 간지럽힘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각이나 청각 말고 또 다른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proprioception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의 어떤 움직임 같은 거, 근육이 얼마나 수축했고, 내 팔을 막 움직이면 어쨌든 어깨 근육이 좀 수축하는 모양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그럼 도대체 그 감각이 뭐냐? 그래서 내 근육이 어떻게 뭉쳐져 있고 어디는 이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느껴서 결국은 우리 몸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그것을 proprio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여러 가지 감각들이 다 합쳐지죠, 우리의 뇌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퓨전, 그러니까 여러 감각들이 합쳐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VR에서 그러니까 Virtual World Generator에서 사실은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키게 다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제 그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컴퓨테이션이 들어가는데 컴퓨터가 그 정도로 빠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퓨전 오브 센스가 일어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 VR에 상관없이도 일어나는 게 그게 뭐냐면은 벡션입니다. 그러니까 퓨전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게 벡션이라는 겁니다. 벡션. 그러니까 퓨전으로부터 생기는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밸런스 기관 입장에서는 멈추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스토핑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각 입장에서는 무빙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제 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벡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탔는데 아직 여러분 기차는 출발을 하지 않고 저쪽 다른 트랙에 있는 기차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반대쪽으로
좀 전에 출발한 기차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걸 vection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시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반대편 트랙에 있는 기차가 가는 건데 사실은 시각적으로는 너는 움직이고 있어라는 시그널을 나한테 주는 거고 그 밸런스 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내가 멈춰져 있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감각 기관들 사이에 뇌에 전달하는 신호 자체에 미스매치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거는 그 first person 슈팅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항상 일어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총을 쏘고 다니면은 게임 화면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게임 화면 안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캐릭터나 또는 여러분들 아바타가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속도 되면서 그러니까 액셀러레이션도 있는 상태에서 마구마구 뛰어다니면서 총을 쏘고 돌아다니고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밸런스 기관은 너는 스토핑 상태야 안정되어 있어 이런 사인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vection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을 그러니까 로코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코모션은 그러니까 VR에서 로코모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에서 돌아다니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로코모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 그거를 이제 로코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VR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파리 에펠탑까지 가려고 한다. 그럼 에펠탑까지 이제 쭉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VR 그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끼고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끼고 거기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사실은 그 에펠탑 앞으로 쭉 전진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아바타만 굉장히 빠른 걸음 아니면 뛰어서 그 에펠탑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러한 운동 그것을 그러니까 화면상에서의 운동이죠. 그것을 이제 로코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코모션은 일반적으로 뭘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션을 일으키게 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바타는 움직이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1890년도에 나온 그 놀이기구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얘가 Haunted Swing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놀이기구를 만들었는데 양탄자 위에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양탄자에 사람들한테 이제 이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양탄자 위에 사람들이 타요. 사람들이 타고 사실은 그 양탄자는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그 가구나 여기 이런 이거 뭐죠? 이거 유모차를 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여튼 이 가구 같은 거는 이렇게 붙여요. 그냥 방에다가 이렇게 아주 세게 이게 붙여놔요. 붙인 다음에 요 그림들도 붙여놓고 다 붙여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방 자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돌리고 양탄자 위에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백션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밸런스 기관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데 시각은 어때요? 지금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시각은 방 전체가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가만히 양탄자 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90년도에 만들었던 90년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백션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센서 퓨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과 밸런스 기관과의 어떤 그 퓨전이 일어날 때 상당히 좀 어지러웠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보통의 그러니까 사이코피직스에서 많이 그리는 그런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사이코메트릭 펑션이라고 써놨는데 사이코메트릭 펑션의 보통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이코피직스라는 분야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이
그 정신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 퍼셉션의 정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피직스는 지금 우리가 가한 물리적인 자극을 얘기하는 거고, 예. 이거는 사이콜로지는 당연히, 그러니까 사이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정신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피지컬한 자극을 어떻게 느끼느냐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이코 피직스라는 분야인데, 예,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스티뮬러스 인텐시티는 우리가 이제 빛을 예를 들어서 비춘다라고 치면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사실은 스테이트가 뭐 어느 정도로 밝다 어느 정도로 밝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아날로그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적으로 0 아니면 1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어둡다 아니면 밝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딱 두 개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빛을 어느 정도 비춰야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거는 이제 조사를 쭉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가로축이 이제 빛을 비춘 가로축이 여기 빛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빛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세로축은 지금 그 뭐 이게 통계 조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밝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percentage of detection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밝다라고 한 사람의 퍼센티지. 그러면 이제 빛의 양이 굉장히 커지면은 100%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빛의 양이 굉장히 작을 때는 이제 밝다라고 한 사람의 퍼센티지가 0%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이코메트릭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코메트릭 펑션은 이게 시각이냐 아니면 뭐 청각이냐 하여튼 감각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그 스티뮬러스가 뭐냐, 즉 자극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스티뮬러스입니다. 보실 것 같은데 이 스티뮬러스가 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다음으로 그 사이코피직스 분야에서 유명한 그 연구 결과가 스티븐스군요.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잘못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스의 여기다 적어야 되네. 사람 이름이 스티븐스네요. 스티븐스의 파워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뭐냐면 일단 모델링을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P는 C 곱하기 M의 X승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자. 우리 몸의 감각기관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좀 위치가 좀 이상하게 돼 있네. C 곱하기 M의 X승. 그렇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M은 뭐냐면은 이게 인텐시티죠. 그러니까 stimulus intensity.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그 x축입니다. stimulus intensity를 잡고 그다음에 c는 그냥 적당한 상수고요. 물론 뭐 c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습니다만 실험을 통해서 c는 그냥 어쨌든 적당한 비례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p가 뭐냐면 우리가 인지하는 자극, 그러니까 perception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ceived magnitude, 그러니까 perception의 정도.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x가 중요한데 x는 그 감각에 따라서 틀려지는 어떤 상수죠. 그렇죠? 예. x가 exponent잖아요. x가 어떤 exponent. 그러니까 지수승 할 때 요거를 우리가 exponent라고 하죠. 그러니까 x가 exponent인데 감각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 봤더니 그러니까 visual length의 경우에 그러니까 visual length의 경우에는 x가 1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ength는 보여주면 그대로 그냥 그 길이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보여주면 1m다라고 하는 거고 2를 보여주면 2m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3을 보여주면 3m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loudness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정도. 이거는 x를 사람들을 통해서 측정해 봤더니 x가 0.67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loudness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여러분들이 세게 틀었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느끼는 게 아주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좀 늘려봐야
좀 더 시끄럽게 만들어 봐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점점 무뎌진다. 소음에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건 뭐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감각기관은 많은 경우에 뭡니까? 예, X가 많은 경우에는 X가 1보다 작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뎌지잖아요. 대부분의 감각이라는 게. 그다음에 뭐 X가 또 0.33으로 오히려 굉장히 무뎌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빛에 대한 거, brightness 0.33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brightness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밝게 해봐야 사실은 사람들은 밝다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두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냥불 하나만 비추더라도 굉장히 그거는 디텍션이 쉽죠. 제가 불 켰네? 라고 금방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밝은 상황에서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x가 1보다 큰 경우는 없냐? 그렇진 않고 예를 들어서 electric shock 같은 경우에는 x가 3.5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뭐 손가락에다가 뭐 전류를 흐른다거나 이런 그 electric shock,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좀 더 이제 크게 했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그 고통의 정도가 말도 못하게 심해진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쇼크는 스티븐스 파월 로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다고 치고 이제 여러 감각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니 감각에 따라서 그 x라는 익스포넌트가 다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챕터 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